여기 같이 방송을 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께 제가 부자 몸조심해라고 몇 번 제가 타일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종착역인 줄 아셨겠지만은 결코 종점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이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예요. 구도가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제가 또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적 야당 지지층 플러스 이 안희정의 연정론이 쌍끌이 지금 민주당의 대선 기획이다. 네. 그러면은 안희정이 2등하는 후보였지만은 이 분명히 대연정론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전 대표께서 거의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결론은 뭡니까? 안희정 지사 경선 결과 이후에 들어보니까 거의 한 60% 가까이가 네. 그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어요. 많은 얘기고요. 문재인 본인에게 간 거는 20%밖에 안 돼요. 수치는 조금씩 분석마다 다르긴 한데 더 많이 간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왜 같은 당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졌으면은 그 지지층의 표를 지지층을 왜 문재인이가 못 가져가 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2년 그때 이해창 당시 후보가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마웨이 외치다가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때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왜?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김성태 의원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당인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 연대 단일화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후보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이 금수저 출신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단 한 번도 먹어가지 못한 분으로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순실당과 바른당이 이 위장이혼한 상태에서 이 대사를 앞두고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유승민 후보에게 광야에 홀로 버티는 이 외로운 시간, 이거 버텨내기 힘들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완주하게 되면은 빚잔치 우려가 있어요. 선거 비용을 감당 못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어려울 거예요. 바른정당 정당 보조금이 한 60억 나올 거거든요. 후원금 맥시멈이 50억이에요. 펀드 모아봤자 얼마큼 모아지겠습니까? 이 100억 정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선거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몰 텐트는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과 안철수. 이러고 어떻게 보면 명문적으로도 영호남의 그런 케미가 될 수가 있고 아마 호남 쪽에서도 안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는 좀 용이할 거예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의원님 분석으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거나 연대한다는 말씀. 그거는 박지원과 김무성 두 분이 그런 조합을 만들 것일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빅텐트는 순실당하고 같이 한다는 건데 이건 절대로 순실당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순실당 제가 효과도 다 했어요. 그 명칭이. 예. 안철수는 순실당하고 손잡는 순간 자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 국민들도 잘 알아요. 정치자들이. 그래서 대신에 1대1 구도를 안철수는 끊임없이 만들면서 보수표를 유인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이런 정치공학적인 꼼수로는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거든요. 시대 정신을 타고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번 시대 정신은 이제 알겠죠. 적폐청산이에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을 가진 후보가 이번 대선은 먹게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단일화나 아니면 연대나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의당하고도 여기서는 저를 보세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게 뭐 거의 매주 내지는 매일 심지어 조속으로 지금 입장이 바뀌거든요. 조속으로 입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이 순실이당하고 또 뭐 이장 이혼했고 곧 합칠 거라는데 오늘은 이제 봐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뜨니까 또 국민의당하고 이거는 또 후보 단일화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제 사고 체제가 워낙 간단치가 않아요. 지난주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죠. 오늘 안민석 의원의 이 메시지 전달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와닿답니다. 와닿다죠. 네. 딱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후보는 분명히 완주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는 그렇게 천명했고요. 그렇지만은 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지금 이 조기 대선 정국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울분 분노를 삭히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 비전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이번 조기 대선의 결과가 치열한 우리 후보들의 검증 결과로서 이렇게 투표에서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유승민 후보는 언제 그런 그 계기를 잡아서 치고 올라갑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에게도 대통령 탄핵이 되면 나아질 거다. 네. 그리고 얘기했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뭐 말이 좀 보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바른정당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수혜자의 입장이 완주하고 독주돼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결코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럼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앞으로 이제 열흘 넘게 남았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도리입니다. 가장 목적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극자 극우를 배제하고 멀리하고 이제 중도층이 상당히 두텁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안희정 현상, 안철수 현상도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희 바른정당도 어떤 진보 보수의 뻘레임을 넘어서 진정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책임 정당으로서의 이번 대선에서의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론 그게 아까 후보도 완주라 그랬고, 그게 국민의 뜻이 문재인. 그럼 단일화 없이 완주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기조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준비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혜자로서의 그냥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가 불안정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후보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저희 바른정당에게 올바른 또 역사적 소명을 부여할 그 역사적 소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역사적 소명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좀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이미 오늘 여러분들 일간지 한번 보세요. 사자구도에서도 이제 문재인 후보는 위태로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가 사퇴하거나 아니면 단일화하는 건가요? 그 부분 좀 더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단일화하면은 자유한국당 쪽과 합니까? 국민의당 쪽과 합니까? 저희들은 아직 어느 당하고도 단일화를 목표로 가지고 결코 대선 후보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뭔가 역사적 소명이 오면은 요 소명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거죠, 진짜.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대선이 지금 이제 30일 남았는데도 저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일각의 박쥐정당이라는 비난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